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는 제 목소리 있잖아요. 저는 지금 평소처럼 말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 영상 편집하면서 제 목소리 들으면 100% 소름 돋을 겁니다. 왜냐고요? 제가 평생 들어온 제 목소리랑 녹음된 제 목소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들리거든요. 여러분도 분명 경험해 봤을 거예요. 카톡 보이스톡 들어보거나 영상 찍어서 들어보면 이게 내 목소리야? 하면서 깜짝 놀라는 그 느낌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 듣고 너무 충격받아서 다시는 녹음 안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명확한 과학적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왜 우리가 자신의 목소리를 이상하게 듣는지 그 과학적 비밀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소리라는 게 뭐냐? 소리는 공기의 진동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성대가 떨리면서 공기를 진동시키고 그 진동이 파동 형태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파동이 다른 사람의 귓구멍으로 들어가서 고막을 때리면 고막이 떨리면서 그 신호가 청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리를 듣는 메커니즘인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딱 이 방식으로만 듣거든요. 여러분 입에서 나온 소리가 공기를 통해 퍼져나가고 그게 상대방의 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기도전도 또는 공기전도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소리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때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여러분의 귀는 두 가지 경로로 소리를 동시에 듣게 돼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처럼 공기를 통해서 듣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두개골과 뼈를 통해서 직접 듣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골전도예요. 여러분이 말할 때 성대가 진동하면 그 진동이 목뼈를 타고 올라가서 턱뼈, 두개골을 거쳐서 귓속 달팽이관까지 직접 전달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공기로 전달되는 소리와 뼈로 전달되는 소리를 동시에 듣고 있는 셈이죠. 그럼 뼈로 전달되는 소리가 뭐가 다르냐? 엄청나게 다릅니다. 뼈는 공기보다 훨씬 밀도가 높은 매질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뼈를 통과할 때는 특정 주파수 대역이 증폭되는데 특히 저음, 그러니까 낮은 주파수 대역이 강하게 증폭되거든요. 여러분이 평소에 듣는 여러분 목소리가 좀 더 풍성하고 깊게 들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반대로 공기로만 전달되는 소리는 어떠냐면 공기는 밀도가 낮으니까 저음보다는 중고음대가 더 잘 전달됩니다. 그래서 녹음된 목소리를 들으면 훨씬 더 얇고 날카롭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듣던 그 풍성한 저음이 쏙 빠져버리고 중고음만 남으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목소리처럼 느껴지는 거죠.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13년에 한 음향학 연구팀이 실험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주고 평가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무려 참가자의 87%가 자기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게 들린다고 답했고 74%는 자기 목소리가 더 얇고 날카롭게 들린다고 했죠. 이게 바로 골전도로 증폭되던 저음이 사라진 효과입니다. 더 재밌는 건 이 골전도 효과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두개골의 두께나 밀도, 턱뼈의 구조 같은 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골전도 효과가 강해서 자기 목소리를 훨씬 더 낮고 풍성하게 듣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약해서 녹음된 목소리와 비슷하게 듣기도 하거든요. 가끔 나는 녹음된 내 목소리 들어도 별로 이상하지 않던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그 사람의 골전도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실험을 해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귀를 손으로 막고 말을 해보세요. 그럼 평소보다 훨씬 더 웅웅거리고 낮게 들릴 겁니다.
왜냐하면 공기로 전달되는 소리는 막히고 골전도로 전달되는 소리만 더 강하게 들리기 때문이거든요. 반대로 귀를 막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을 해보면 그게 다른 사람들이 듣는 여러분의 진짜 목소리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단순히 물리적인 차이만은 아닙니다. 심리적인 요소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우리 뇌는 평생 동안 골전도가 섞인 목소리를 자기 목소리로 인식하고 살아왔잖아요. 태어나서 처음 옹알이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말이죠. 그래서 뇌 속에는 내 목소리는 이런 거야 라는 확고한 기준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녹음된 목소리를 들으면 뇌가 혼란스러워해요. 이게 내 목소리라고? 근데 내가 알던 내 목소리랑 완전히 다른데? 이런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인식의 불일치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기 이미지와 실제 모습이 다를 때 느끼는 그 불편함이에요. 2018년에 UCLA에서 진행한 연구가 이걸 잘 보여줍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주면서 뇌 활동을 관찰했어요. 그랬더니 녹음된 자기 목소리를 들을 때 뇌의 보상회로 영역 활동이 크게 감소했거든요. 보상회로라는 건 우리가 좋아하는 것, 익숙한 것을 볼 때 활성화되는 부분인데 이게 오히려 억제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뇌가 녹음된 목소리를 거부감 있게 받아들인다는 증거죠. 더 신기한 건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때는 이런 반응이 안 나타났다는 겁니다. 친구 목소리든 가족 목소리든 녹음된 걸 들어도 뇌가 평범하게 반응했거든요. 오직 자기 목소리를 들을 때만 이상한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목소리가 특별히 더 이상하게 들리는 이유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다른 사람들이 듣는 내 목소리가 진짜 내 목소리인가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녹음된 목소리가 여러분의 진짜 목소리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의 골전도 소리를 들을 수 없거든요. 그들은 오직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소리만 듣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녹음된 목소리를 듣고 이게 내 목소리라니 믿을 수 없어 라고 느끼는 그 목소리가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평생 들어온 여러분의 목소리인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수나 성우, 배우처럼 목소리를 직업으로 쓰는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듣는 목소리랑 다른 사람들이 듣는 목소리가 다르니까 정확한 피드백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은 훈련 과정에서 계속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서 듣는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는 엄청 불편하고 거부감이 들지만 계속 듣다 보면 뇌가 적응하면서 점점 익숙해지거든요. 실제로 성악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그들은 일반인보다 자기 녹음 목소리에 대한 거부감이 훨씬 적었습니다. 매일 녹음을 들으면서 훈련했기 때문에 뇌가 이미 적응한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진짜 내 목소리는 녹음된 거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걸 기준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인들도 이렇게 적응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자기 목소리를 자주 녹음해서 듣는 거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겠지만 2주에서 3주 정도 매일 들으면 점점 익숙해지거든요. 내가 이것도 내 목소리구나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2020년에 독일 연구팀이 이런 실험을 했는데 참가자들에게 3주 동안 매일 자기 목소리를 10분씩 들려줬더니 거부감이 평균 60% 이상 감소했어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골전도와 공기전도의 차이가 주파수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공명 효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소리는 입 안, 코 안, 목구멍 같은 공간에서 울려 퍼지면서 증폭되는데 이걸 공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골전도로 전달되는 소리는 이 공명 효과가 훨씬 더 강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뼈가 소리를 전달할 때 두개골 전체가 일종의 공명상자 역할을 하거든요. 마치 기타의 몸통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여러분 목소리는 더 울림이 있고 풍부하게 들리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듣는 여러분 목소리는 이런 내부 공명이 없이 오직
입 밖으로 나온 소리만 듣는 거니까 훨씬 더 직설적이고 날카롭게 들리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노래를 부를 때 자기 목소리가 잘 들리는 것 같죠? 특히 샤워할 때 노래하면 엄청 잘 부르는 것 같잖아요. 그게 다 골전도 때문입니다. 골전도로 증폭된 저음과 두개골의 공명 효과가 합쳐져서 실제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멋있게 들리는 거거든요. 거기다 욕실의 타일이 소리를 반사시켜서 잔향까지 더해지니까 마치 콘서트홀에서 부르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녹음해서 들어보면 현실은 참혹하죠. 이런 현상이 비단 목소리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음식을 씹을 때 나는 소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과자를 먹을 때 자기한테는 엄청 크게 바삭바삭 들리는데 옆 사람한테는 별로 안 들리잖아요. 그것도 골전도 때문입니다. 턱뼈가 움직이면서 나는 진동이 두개골을 통해 직접 귀로 전달되니까 본인한테만 엄청 크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도서관이나 조용한 곳에서 과자 먹을 때 내가 너무 시끄럽게 먹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여러분이 듣는 것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들립니다. 물론 그래도 조용한 곳에서는 먹지 마세요. 예의상. 자, 그럼 여기서 골전도를 실생활에 활용하는 사례들을 볼까요? 최근에 골전도 헤드폰이라는 게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귓구멍을 막지 않고 관자놀이 쪽 뼈에 진동을 전달해서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공기가 아니라 뼈로 직접 소리를 전달하는 거죠. 이러면 귀를 막지 않아도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주변 소리도 같이 들으면서 음악을 듣거나 통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영 선수나 사이클 선수들이 많이 쓰는데 귀를 막으면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잖아요. 골전도 헤드폰을 쓰면 음악도 듣고 주변 소리도 동시에 들을 수 있어서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난청 환자들한테도 유용합니다. 고막이나 청각신경에 문제가 있어도 달팽이관만 정상이면 골전도로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골전도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으면 또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듣는 음악은 공기를 통해 들어오는데 골전도로 들으면 저음이 과도하게 강조되거든요. 그래서 음질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이것도 결국 같은 원리예요. 전달 매질이 바뀌면 주파수 특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왜 우리는 자기 목소리를 그렇게 싫어할까요? 단순히 익숙하지 않아서만은 아니에요. 여기에는 자아상의 문제가 얽혀 있거든요. 우리는 평생 골전도가 섞인 목소리를 들으면서 내 목소리는 이런 거야 라는 정체성을 형성했잖아요. 그 목소리가 곧 나를 대표하는 정체성의 일부가 된 겁니다. 그런데 녹음된 목소리를 들으면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내 목소리라고? 난 이렇게 얇고 날카로운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아닌데. 이런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면서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기 목소리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녹음된 목소리를 들었을 때 불쾌감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문화적 차이도 있다는 거예요. 2019년에 여러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동아시아권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보다 자기 목소리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목소리 톤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가 더 높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여성은 높고 부드러운 목소리, 남성은 낮고 안정적인 목소리가 선호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가 그런 기대에 못 미친다고 느끼면 더 큰 괴리감을 경험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보이스 트레이닝 학원이 많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단순히 발성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목소리에 가까워지려는 노력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을 볼까요?
녹음 장비에 따라서도 우리 목소리가 다르게 들리거든요. 스마트폰으로 녹음한 목소리와 전문 마이크로 녹음한 목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마이크의 주파수 응답 특성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마이크는 주로 통화용으로 설계돼 있어서 사람 목소리의 핵심 주파수 대역인 300에서 3400Hz 정도만 잘 잡아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 위아래 주파수는 잘 안 잡히거나 왜곡되죠. 반면에 전문 마이크는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 거의 모든 청 주파수를 고르게 잡아냅니다. 그래서 전문 장비로 녹음하면 더 풍부하고 자연스러운 목소리가 녹음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녹음 환경도 엄청 중요해요. 방의 울림, 배경 소음, 마이크와의 거리, 이 모든 게 녹음된 목소리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도 어디서 녹음하느냐에 따라 목소리가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욕실에서 녹음하면 잔향이 많아서 울리는 느낌이 들고, 이불 속에서 녹음하면 소리가 흡수돼서 답답하게 들리죠. 그래서 전문 녹음 스튜디오는 벽면에 흡음재를 붙이고 바닥에 카펫을 깔고 천장에도 특수 처리를 해서 반사음을 최소화하거든요. 이렇게 해야 순수하게 목소리만 녹음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듣는 목소리는 항상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녹음하면 그런 게 다 사라지니까 낯설게 느껴지는 것도 한몫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자기 목소리를 녹음할 때 마이크에서 15에서 20cm 정도 떨어져서 말하세요. 너무 가까우면 저음이 과도하게 강조되는 근접 효과가 나타나고, 너무 멀면 목소리가 약하게 녹음되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조용한 곳에서 마이크를 입 정면이 아니라 약간 옆에 두고 녹음하면 숨소리나 치차름이 덜 녹음돼서 더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얻을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녹음된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하는 게 나을까요? 제 생각에는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른 사람들이 듣는 진짜 여러분의 목소리니까요. 자기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일종의 자기 인식을 넓히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평생 자기 얼굴은 거울로 보면서 익숙해졌지만 목소리는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거든요. 녹음을 통해서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의 모습을 완전하게 알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이것도 나의 일부라는 걸 받아들이면 오히려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돼요. 발표를 하거나 면접을 보거나 영상을 찍을 때 자기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말할 수 있거든요. 너무 빨리 말하는지, 목소리가 너무 작은지, 발음이 명확한지, 이런 걸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는 겁니다. 일기를 쓰듯이 음성 일기를 남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럽겠지만 몇 주 지나면 점점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 목소리의 특징도 파악하게 되고 어떻게 말하는 게 더 좋은지도 알게 되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듣는 우리 목소리와 남들이 듣는 우리 목소리는 다르다. 그리고 그 차이는 골전도와 공기전도라는 물리적 현상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녹음된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지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그게 진짜 우리 목소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생 그 목소리를 들어왔거든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죠? 왜 자기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는지, 그리고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도요. 오히려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겪는 거니까요. 다음에 녹음된 목소리 듣고 깜짝 놀라더라도 이제는 그 이유를 알 테니 좀 덜 당황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다른 사람들이 평생 들어온 여러분의 진짜 목소리니까요.